봅시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 765번 봅시다. 봐봐, 우리 이거 너무나도 자주 봤어. 그지? 한 해가 알파, 베타, 감마면 이게 알파가 됐을 때, 베타가 됐을 때, 감마가 됐을 때 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3x-1이 알파가 됐을 때, 베타가 됐을 때, 감마가 됐을 때네. 그래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세 근의 합을 구해줄 수 있네요. 이게 이제 근이 되는 거니까. 세 근의 합은 3분의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3. 그래서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니까. 집중해, 집중. 네. 엄마 생각했어? 그 다음 봅시다. 근데 그분들을 민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주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시위해서 노란불이야. 켜져 있어요. 잠깐 마이크 내가 껐거든. 봅시다. 766번 봅시다. 우리가 한 허근이 이거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허근을 구할 생각을 해야겠지. 그렇지? 그럼 이 방정식을 풀 생각을 해야겠네. 이 방정식, 이렇게 고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결해? 잘 해결해봐. 그러면 잘 해봐. 그렇지.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식의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는 0이 됐으면 좋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수분해는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네. 그렇지? 다 전개했어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지? 앞에서 했어. 어떻게 했었어? 어떻게 했었어요? 잘한다며. 아, 그래? 그럼 왜 잘한다고 그래? 너 잘한다고 그랬잖아, 너. 잘하면. 그러니까 너가 잘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너가 잘한다고 했잖아.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면 되죠. 봅시다. 얘가 x-1, x-3 인수분해 되네. x-2, x-4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 120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으면 이제 해볼 수 있겠나? 찬이야, 어떻게 하면 돼?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냐? 어떻게? 상수항에 합이 같게끔 묶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상수항이 같게끔 묶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두 개 묶어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마이너스 120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뭐 하는 거야? 치환해서 처리할 건데 치환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전개해도 상관없지. 그래요? 이거 묶어서 이렇게 전개해도 돼요? 치환 안 하고? 이거의 제곱 플러스 10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4 마이너스 120 하면 뭐가 돼요? 96.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24가 아니고 14 된가? 소인수분해 해보자. 얘가 4로 인수분해 된가? 24 16이랑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이거랑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 D가 0보다 큰 형태니까 실근을 가져요. 그렇지? 이게 당연히 실근 가져. 1, 6 인수분해 되니까. 근데 얘는 허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 0이 되는 한 근이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네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건데 이렇게 4개가 돼 있는 경우는 두 개 인수분해해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잠깐만, 이거 안 지워졌냐? 오, 저번에 소방 안 지웠나봐. 지웁시다. 767번 봅시다. 767번 봤더니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이거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기억부터 해보자.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루트 n을 대입을 했더니 0이 됩니까? 라고 했잖냐. 대입했더니 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 0이 돼요? 그래요? 0이 되네요. 그럼 니은 봅시다.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라는 건데 당연히 이거 알려면 뭐 해줘야 됩니다? 인수분해 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인수분해 해주겠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거를 통해 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이제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짝수차만 있네. 이거를 뭔 식이라고 불렀어요?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보기차식이라고 불렀는데 얘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x의 제곱을 치환해서 처리하거나 두 번째는 제곱을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곱을 만드는 건 힘들 것 같아. 여기에서 얘를 통해서 제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곱을 만드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t로 처리를 해줬더니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두 개 더했더니 1 나오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t 마이너스 n t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즉 x의 제곱으로 다시 바꿔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n x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거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처리했잖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근데 사실 이걸 몰라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주어진 건 맞아. 무슨 얘기냐면 기억에서 이미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야. 어떤 것을 넣어봤더니 0이 된대요. 이거 인수분해 되지?
어떤 수를 넣었더니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수로 무엇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인수로 무엇을 갖습니다. x 마이너스 루트 n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좀 심한 문제를 풀 때 자주 이용되는 거라서 n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된단 말이다. 그럼 어떤 다른 수를 넣었을 때도 0이 되는 수를 알아. 왜? 짝수차만 있으니까. 짝수차를 있으면 루트 n을 넣었을 때 0이 됐다면 뭐를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루트 n을 넣었을 때도 제곱이 돼서 플러스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을 넣었을 때도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수로 x 플러스 루트 n을 인수로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 거를 찾아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지. 왜냐면 결국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될 건데 루트가 등장해 있으니까 이 형태를 굳이 바꿔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n으로 바꿀 수 있고 얘가 어떤 식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겠지. 오케이?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x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겠어요? x의 제곱이 곱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전개해도 될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너희들이 치환을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똑같이 해결할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첫 번째야. 보기차식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줍니다.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무조건 첫 번째인데 두 번째 기억해 줬으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보기차식이 있을 때 한근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근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어떤 다른 한근? 마이너스를 붙인 다른 한근을 찾아줄 수 있더라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건 좀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건 이제 설명하는데 큰 너희들이 이제 문제 푼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어. 그럼 봐보자. 여기서 이게 0이 되는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n으로 써져서 잘 안 보이잖아. 근데 n은 9 이하의 자연수래. 9 이하의 자연수래.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경우랑 n이 되는 경우랑 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경우랑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판매식 D를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근이 되지.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음수니까 실수가 돼요,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근 나오고 여기서 실근 나오네요.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실근의 개수가 2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봐봅시다. 디귿 봤더니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가 0이 아니게 되도록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가 0이 아닌 게 되도록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나타내보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디귿은 이렇게 될 거야. K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K를 집어넣은 거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N K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0이 아니어야 한대요. 이제 디귿이야.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게 목표예요. 항상 문제 풀 때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K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거 자연수고 자연수지. 이거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없는 취급해도 되겠네. 양변을 나눠줘도 되겠어요? 그래요? 이 양변 나눠줘도 되지. 그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눠줘서 무엇만 따져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냐면 K의 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아닌 것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되는 것만 따져주면 돼? 모든 K에 대해서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모든 K를 한번 넣어봐. 1 넣으면 1의 제곱, 2 넣으면 2의 제곱, 3 넣으면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되는 거야.
근데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인데 이게 0이 안 되는 n의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 말은 어떤 얘기예요? 이 사이 중에 k의 제곱이 n이 아닌 이 n의 값만 찾아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적어봐봐. 1, 2, 3, 4, 5, 6, 7, 8, 9를 적어봤더니 제곱이 되는 거는 빼줘야겠지. n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 빼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빼고 4 빼고 9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n이 아닌 게 2, 3, 5, 6, 7,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이제 이것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구해줄 수 있겠네요. 5 플러스 26, 3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가 해석하는데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번 읽어보고 한번 고민을 해봐봐. 근데 이제 마지막 거의 핵심은 뭐였어요? 얘가 0이 아닌 건데 이게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0이 안 되니까 이거 제외하고 얘가 0이 아닌 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k의 제곱이 n이 아닌 형태만 찾아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k는 모든 k가 되는 거니까 k를 다 넣어봤을 때 안 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맞네요. 768번 보자. 문제가 어려워요. 768번. 3차 방정식 이렇게 있네.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2 1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이 한 근이야. 그래요? 이 3차 방정식에 근이 1이 돼. 1하고 두 개의 음수잖아. 그렇지? 1은 근이지. 그럼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이다 라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2m 플러스 1에다가 4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1을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요? 1이 하나의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항시켜보자.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인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m은 뭐 또는 뭐가 돼요? 3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저 아닌데요. 나도 알아. 뭐야 부쉈어요. 부서졌어? 내가 말해줄까? 창문이 잠깐 열린 소리야. 저걸 꽉 닫아줘. 꽉 닫아달라 했는데 저렇게 거꾸로 행동하냐? 꼭 받으라고. 꽉 닫혔다고 들어. 아니 그렇지. 영어만 안 돼요? 시원한데. 에어컨을 좀 올려. 그러면 좀 시끄러운데 그럴까? 빵 쓰는 거야. 열자. 그럼 뒤에 애들이 소리가 안 들을지 몰라.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 알았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m이 뭐일 때랑 뭐일 때 두 개 있었어요? m이 3일 때랑 m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개가 있었지? 두 개 다 대입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해보자. m을 3을 대입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오케이? 그럼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이게 인수분해 두 번 해야 되잖아. 몇 초부터 인수분해 하고 시작할까? 그냥 합시다. 1 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1, 7, 4, 마이너스 12. 1, 8, 8, 12, 12는 0이에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되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 또 돼야 한대요. 2, 6 되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6은 0. 그러면 여기서 나왔네. 하나가 1이고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을 갖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네. m 값이 뭐일 때 되는 거예요? 3일 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해봤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잠깐만. 이 계산 좀 잘못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건 인수분해가 바로 돼.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4에 x 마이너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묶어줬더니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야. 그래요? 뭐 절대로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가죠? 허근 갖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여기서 그는 허근 같잖아. 그지? x의 제곱이 4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허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겠네요. 구하고자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뭐라고? 칠판해줘. 좀 졸려? 2페이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 응, 그러자. 2페이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3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갖는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게 안 보이면 뭐 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인수분해 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 그럼 어떤 수 x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수가 혹시 있어요? 뭐만 살짝 비교해봐.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를 넣고 싶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돼요? 안 돼요? 되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 줘야 돼요. 4b 8인데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0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2a, 4a, 그 다음 4a 마이너스 8a.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 될 건데 x 플러스 2에 ax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a x 플러스 4a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이 근이 다 종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다른 근은 nm이라고 놔둘 수 있겠어요? 정수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구하기 힘든데 두 근의 곱은 구해줄 수 있어요. 두 근의 곱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a분의 c네. 뭐가 돼요? 4가 되네요. 그렇지? 두 근의 곱이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근데 mn은 뭐라 그랬어요? 정수라고 했지? 그러면은 mn이 될 수 있는 값은 몇 개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1, 4, 2, 2. 4, 1은 안 할게. 굳이 할 필요 없지. 어차피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몇 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개가 있겠습니다. 4개가 있어요. 4개가. 4개가 있어요. 1, 4,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요? 4개 있어? 4개 있어요. 4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일 때 A, B를 각각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1, 4일 때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1, 4가 되면 무엇을 구해줄 수 있는 거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해줄 수가 있어.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줄 수 있겠지? 그지? 1, 4를 대입해봤더니 두 근의 잠깐만. 이거 뭐 빼야 돼? 2,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야지. 왜? 안 돼요.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정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제외하고 생각해 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1, 4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1, 4면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주어져 있네요. 두 근의 합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경우 해봤더니 두 근의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얘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2b는 3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b가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 떼고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면 b가 더 커, a가 더 커요? 숫자가 b가 더 커, a가 더 커? 이 b가 이 a 대 b에 b가 주어져 있지. 3대 2잖아. 그럼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b가 더 크잖아. 그럼 b가 결정이 되면 a는 당연히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은 숫자가 b가 더 크니까 b에 대한 범위가 여기서 주어져 있단 말이야. b에 대한 범위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두 정수 a, b가 절대값 50이니까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정해져 있는데 a를 결정하는 게 더 쉽겠어? b를 결정하는 게 더 쉽겠어? b를 결정하는 게 훨씬 쉽겠지 않냐? b의 개수가 나오면 a는 바로 나올 거 아니야. 왜? a가 더 작은 값일 거니까. 그래요? 더 큰 값만 따져주면 작은 값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범위를 구해주겠습니다. b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b를 구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2b는 a가 되는 건데 a의 범위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50에서부터 50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b에 대한 범위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 b는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뭐부터? 75부터. 잠깐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 좀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 오케이.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b가 결정이 되면 되는 거지. 근데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겠습니다. 3K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범위를 구해줄 수 있는 거냐면 b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b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3K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지? b에다 3K를 대입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50에서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50까지가 되겠습니다. K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50에서부터 뭐까지? 3분의 50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K가 정수니까 얘가 얼마예요? 16점 얼마인가? 그래요? 16점 얼마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쭉 해서 16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B의 값이 구해진 거야. B가 뭐가 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K가 이거라면 B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5, 48까지 이렇게 쭉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A가 결정이 되겠지.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48이 되면은 일단 여기다 3K 넣으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 보여요? 여기다가 3K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6K는 3A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K값이 마이너스 16이라면 B에 이거에 해당되는 A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3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에 해당되는 A의 값은 30이 되는 거고 쭉 해서 마이너스 32까지 이렇게 순서상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가 있어요? 총 몇 개 있어 원래?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 있잖아. 16개, 16개. 한 개 더 있지. 33개 있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래요? 그래서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33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뭐도 해봐야 돼요? 당연히 뭐일 때 했어? 이거일 때 했잖냐? 방금 전에 이거일 때 했잖아. 이거 첫 번째. 당연히 이거일 때도 해봐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일 때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제 밑에는 좀 지울게. 지울게요, 이거. 뭐라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에요. 두 근이 n 곱하기 n, 두 근이 mn인데, 이 두 근의 곱이 a분의 c,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경우를 똑같이 정리해 봅시다. 이 경우를 똑같이 정리해 봤더니,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2a-2b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 오케이?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2b는 7a가 돼. 그래요? 이것도 지금 얘가 7대 2잖아. b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7k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b가 이제 이 범위에 있는 거니까 7k가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마이너스 7분의 50부터 뭐까지? 7분의 50까지. k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이거 7점 얼마지? 그러면 마이너스 7부터 7까지가 되는 거네?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15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k 개수만 결정되면 a, b의 개수는 따라오잖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 총 몇 개 있어요? 48개 있어요. 오케이? 문제가 너무 어렵냐? 지금까지 봤던 유형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쌤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문제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봐. 알겠어요? 좀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이 두 문제 좀 정리 좀 해봐. 이 문제랑 앞에 어떤 문제가 어려웠냐? 이 문제 어려웠지? 그지? 정리 좀 해보세요. 쉬었다 합시다.